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갖는 문제점 10가지입니다. 첫째, 국민 주권을 훼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선거는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인데 부정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합니다. 둘째, 정당성 없는 권력이 집권하게 됩니다. 조작으로 당선된 권력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합법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셋째, 정치 불신과 사회 분열을 야기합니다. 부정선거는 국민 사이에 극심한 분열과 불신을 초래합니다. 특히 내 표가 무력화됐다는 생각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치주의를 훼손합니다. 선거 조작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범죄가 처벌되지 않으면 법치 국가로서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다섯째, 정치적 왜곡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아닌 조작된 소수의 의지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므로 이는 정치적 왜곡과 함께 실패로 이어집니다. 여섯째, 정권 교체 기능이 마비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가능해야 합니다. 선거 조작이 있다면 정권은 바뀌지 않고 영속화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언론 및 감시기관이 무력화됩니다.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은 언론, 선관위, 사법부가 기능을 못했거나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 붕괴를 의미합니다. 여덟째,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됩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어렵고 경제, 외교, 국제관계에서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홉째, 장기 독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영속화하는 선거 독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10번째, 폭력적 저항과 내전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투표로 바꿀 수 없다면 국민은 거리, 폭력, 무력 투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해체 수준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선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이것이 내란 아닙니까?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생명이며 그 신뢰가 무너지면 법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국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관련 조항입니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공정하지 않은 선거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제67조 제41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은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로 한다. 선거 조작은 선거 조작은 직접성과 평등성, 비밀성을 모두 침해한 것입니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유권자의 표가 조작되면 선거권은 실질적으로 박탈한 인권 침해입니다.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국제법으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 모든 사람은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된 대표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국제규약 제25조 모든 시민은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해 공직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이를 자의적 또는 차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제는 부정선거 의혹 대응에 대한 실패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선거 사전투표 조작 의혹의 미해명. 2020년 총선에서 나타난 선거투표의 본투표 간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비정상적인 통계 차이에 대해 선관위는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정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합리적 의심을 무시한 것입니다. 둘째, 포렌식 요구 거부. 서버와 장비에 대한 포렌식 요구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을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왜 떳떳하다면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셋째, CCTV 미설치와 증거 보관 실패. 보관소에 CCTV가 없거나 녹화되지 않은 사례가 속출되었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투표 분류기의 불투명한 사용. 전자개표기와 투표지 분류기의 보안성, 정확성 검증 없이 사용했고 이에 대한 의혹도 외면했습니다.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법원의 투표지 재검표 거부. 재검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마저도 거부하며 의혹을 키웠습니다. 여섯째, 언론의 침묵과 보도 통제. 의혹을 제기한 수많은 통계와 증거는 대부분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는 언론은 진실을 외면한 공범일 뿐입니다. 일곱째, 의혹 제기자에 대한 탄압. 선거 의혹을 제기한 시민들, 교수들, 전문가들은 명예훼손과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선거 공정성 의혹을 불편한 진실로 치부하며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마지막 8번째, 선관위 채용 비리와 내부 부패.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에서 경력직 채용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87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위 관료의 자녀와 친인척이 서류, 심사, 면접 없이 자리를 얻거나 점수가 조작되는 등 특혜 채용이 만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부 외부 감사 결과 27명 이상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일부는 공무집행 방해, 횡령, 공직자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 직원은 817일간 병가를 내며 해외여행을 다녔고 다른 직원은 131일간 병가를 이용해 여행한 사례가 여러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불공정 채용 문서를 파기하거나 증언 강요 조작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내부 감사도 형식적으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선관위 독립성을 내세워서 외부 감사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이런 선관위가 어떻게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같이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상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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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무효!